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진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승진 시험 기출 문제 풀이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교 소방법령 2.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고득점을 다 맞아야 됩니다. 틀리면 한 문제 정도, 그 개별 기준 하나만 딱 틀리면 되겠고 나머지 다 만점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교나 장이나 전부 다 그렇게 어렵게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업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만 충분히 숙지해도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이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소방교 소방법령 2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다 맞을 수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씩 풀어보면서 우리가 강조했던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의 종류를 옳지 않는 것. 이거 엄청나게 우리가 공부했었죠? 수업 시간에. 우리 1원에 60페이지 문제집에도 나오고요. 모의고사 2의 1번. 얘도 무지하게 처음에 나왔죠. 거의 적중률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실시하는 우리 소방청장. 우리 소방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주체는 이 3명이 주체가 되겠죠, 여러분. 교육훈련의 실시 주체. 이게 주체입니다. 하나 소방청장 본부사 반드시 실시를 해야죠. 그래서 이 2년마다 1회 횟수죠, 여러분. 횟수. 이것도 엄청나게 공부를 했었다. 훈련 기간은 우리가 2주 이상이죠, 여러분. 우리 소방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우리 소방대원은 3명이죠.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여기에 5가지 훈련이 있어요. 자, 이 5가지 훈련이 있는데 암기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공부했었죠, 여러분. 진구처, 대지, 화재 진압 훈련, 인명구조 훈련, 응급처치 훈련, 인명대피 훈련, 그 다음에 현장 지휘 훈련, 진구처, 대지.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이 소방대원에게 실시한 교육 훈련의 종류가 아닌 것. 현장 지휘 훈련이 있죠. 우리 현장 지휘 훈련은 우리가 위경영정, 그렇죠. 위경영정. 이 4명이 바로 현장 지휘훈련의 대상자가 되겠죠. 불시 출동훈련은 없어요, 여러분. 2번이 답이겠네. 인명대피 훈련 하면 모든 소방대 공통훈련이죠. 자, 인명구조 훈련 하면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대원이다.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대원에게 실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재 진압 훈련이나 응급처치 훈련, 인명구조 훈련은 분야별로 따로 받죠. 그러나
모든 소방대원이 공통으로 받아야 할 훈련이 바로 인명대피 훈련. 그렇죠? 근데 불시 출동 훈련은 없어요. 이 문제 틀리시면 없겠죠. 엄청나게 강조했고. 그다음에 2년마다 1회, 훈련 기간은 2주 이상. 교육의 주체는 소방청장, 본부장이 지시한다. 그래서 5가지. 이거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고 문제도 풀어봤고 객관식 문제, 모의고사 문제 무지하게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리면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되죠. 이거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1번은 너무 쉬운 문제였죠.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쉬웠다. 그래서 이 5가지 훈련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좀 쉬운 문제였죠. 자,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소방기본법상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이 세부계획을 물어본 거예요. 세부계획 수립 주기, 주체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 우리 소방기본법 1호 페이지 45페이지, 문제집 54페이지, 모의고사 2의 6번 문제. 유사 문제가 다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방 업무의 종합계획은 2가지가 있어요. 종합계획과 그 다음에 세부계획이 있다. 이걸 주체를 기억해야죠, 여러분. 이것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틀리면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방 업무의 종합계획. 소방 업무의 종합계획은 우리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나온 문제다. 6조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종합계획입니다. 6조. 우리 종합상식은 4조. 종합계획은 제6조에 나온 내용인데, 자, 우리 종합계획. 이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이죠. 소방 업무의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합니다. 몇 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 그래서 3번 찍으면 안 돼요. 이게 살짝 물어봤잖아요. 세부계획을. 종합계획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세부계획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세부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시도의사가 수립합니다. 매년 수립하죠. 그 날짜를 기억해야죠, 여러분. 종합계획은 계획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소방청에 수립하고, 세부계획은 이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계획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날짜도 잘 기억해야죠, 여러분. 이게 다 우리 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다 대통령이 정한다. 이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 플로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번 문제도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틀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년 시주사가 수립하죠. 세부계획은. 종합계획은 이제 5년마다 소방청장이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소방 업무에 관한 세부계획을 시주사가 수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만 공부하시면 여러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헷갈려가지고 3번을 찍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무지하게 우리가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화재방법, 그 다음 화재방법에 관련된 계획과 관련된 3가지 계획이 있었죠. 소방업무에는 종합계획이 있고, 화재방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있고, 소방자 특별관리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과 관련된 플로우를 여기 다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체를 잘 알아. 주체. 항상 시주사는 매년, 소방차는 5년마다 수립한다는 것.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시험에 딱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틀리시면 절대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2번도 여러분들이 좀 쉬운 문제였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하죠. 자, 이 3번 문제는 우리 소환교법 이론도 있고 문제집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모의고사 이 5 문제, 시험 문제. 이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문제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선지 구성도 똑같고 이 보기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우리가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객관식 문제도 풀어보고 수업 시간에 이거 꼭 강조했죠. 박스형 빈칸치기 문제 난다고 바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방법입니다. 자, 전용구역 노면 표지 외곽선은 B급 무늬를 표시다. B급의 두께는 30cm. 그렇죠. 간격은 50cm. 기본 노면의 표지의 도로 색지는 황색. 문자 P와 소방차 전용은 백색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30, 50, 황색, 백색. 그러죠. 30, 50, 황색, 백색.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틀리면 큰일 난 문제였죠,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무지하게 강조했고 또 문제집 똑같은 문제 풀어봤고 모의고사 똑같은 문제입니다. 완전 똑같은 문제죠, 여러분. 이 배열도 똑같아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 맞아야 됩니다, 이건. 3번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30, 50, 황색, 백색. 소방차 전용구역. 대통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건축주가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틀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강조했고, 그래서 제가 문제 딱 보고 공개한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이 문제 나왔구나. 나온다면 나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거 틀리시면 없었을 겁니다. 틀리면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진짜. 이 문제는. 자, 4번을 가보자. 자,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 이야, 이 문제도 정말 강조했죠, 여러분. 소방기술민원센터 설치. 그 소방기술민원센터 관련해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기본법 40 문제집 페이지 29페이지 나온 문제인데요. 자, 우리 소방기술민원센터는 누가 설치해야 합니까?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이 설치하죠, 여러분. 그러죠. 그럼 소방청장은 어디다 설치하겠습니까? 소방청에 설치하겠죠. 소방본부장은 어디다 설치할까요? 당연히 소방본부에 설치하겠죠. 자,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는 경우는 소방청이 정한다. 소방청이 정한다는 것은 소방청에 설치하겠죠. 이것도 틀리면 죽는다요. 그 다음에 시도 규칙을 정한다.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청과 소방본부장, 소방청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시도 규칙을 정한다는 것. 소방청과 소방본부. 자, 이건 이제 다음에 문제로 뭐가 나왔냐? 이 소방청장이 소방청에 설치하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그 대통령이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에 설치하는 소방청이 정하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 이 시도 규칙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소방청에 하면 소방청장이, 기타 필요한 사항이죠. 소방부에 설치하는 건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 여기까지 공부를 해놔야죠. 그래서 이 문제도 빡세 문제,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틀릴 수가 없죠. 소방기술민원센터 설치 기관만 아시면 되죠. 그리고 소방청과 소방본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다. 이 문제도 틀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지금 4번까지 틀릴 수가 없는 거야. 틀리면 정말 손 들고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4번 문제도 우리가 또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했던 지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시험에 나온다 했더니 바로 시험에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봅니다. 소방 안전교육 훈련에 필요한 장소, 차량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래요.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네, 기본법 이론의 페이지 60페이지 객관식 문제 모의고사 3번. 우리 소방 안전교실, 뭐 소방체험관의 체험실 바다 면적, 하나 교실 바다 면적, 체험실의 바다 면적 다 100제곱미터 이상이죠. 이동 안전 체험 차량,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소방 안전교실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 이동 안전 체험 차량은 어린이 30명, 그다음에 성인은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을 갖춘 자동차. 우리가 그 미니버스라고 무지하게 강조했었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마을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 다음에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타는 그 스타렉스 말고 좀 큰 이 관광버스, 관광 그 호텔에 있는 셔틀버스 있잖아요. 미니버스, 노란 차, 좀 큰 차. 그게 다 이 이동안전 차량처럼 어린이 30명, 성인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그래서 100, 30, 15.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소방기본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등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엄청나게 공부했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무지하게 숫자 강조했고, 숫자를 암기하자. 빈칸 채우 문제,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 모의고사 문제, 이 문제가 엄청나게 풀어봤어요,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도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5번까지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6번을 봅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6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우리 비상소화장치. 야, 비상소화장치는 우리가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급수사, 저수조와 함께 종류를 암기를 하겠죠. 4가지가 있어요. 비상소화장치압,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그래서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압. 그러면 기본 소화전이네. 소방호스 있고 관창이 있네요. 소화전. 그럼 소화전을 찾아야죠. 1, 2번은 X, 3번과 4번 중에. 근데 이거 엄청나게 제가 강조했죠. 수업 시간에. 소방호스, 관창. 이거 반드시 나온다. 소방호스, 관창은 우리가 소방용품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저는 소방용품.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소방용품은 우리가 대통령으로 저는 소방용품이고, 행업물을 전하는 소방용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상소화장치는 제가 소방시설법과 연계해서, 즉 소방시설법 제6장에 보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가 있어요. 그때 같이 연계해서 또 공부를 같이 했었죠. 또 엄청나게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대통령 전원 소방용품을 제조, 수입할 때 소방청장에 뭐를 받아라? 형식 승인, 제품검사 무지하게 강조했습니다. 행정을 정하는 소방용품 제조, 수입할 때 소방청장에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아야죠.
근데 형식은 필수적이라고 했죠. 반드시 제조 수입할 때 형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성능 인증은 이제 제조 수입자가 신청을 하면 성능 인증을 할 수 있어요. 의무적입니다. 근데 이 형식을 받든 성능 인증을 받든 그 형식과 성능 인증을 받은 소방기업은 반드시 제품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란 소방용품 1호부터 4호까지 이거 엄청 공부했었죠. 행안부로 전환 소방용품은 5호, 소방용품의 종류는 1호부터 5호까지가 있다. 소방시설법에서. 그러면 소방건수 관장은 대통령으로 전환 소방용품이에요. 그러면 소방청장에 뭐를 받아야겠습니까? 형식 승인을 받아야죠. 그러면 제품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비상소화장치하면 소화전함으로써 행함으로 전환 소방용품이죠. 행정부령, 행자진부령. 그래서 소방청의 성능 인증. 그다음에 제품검사를 받아야죠. 이렇게 이 비상소화장치를 공부할 때 소방시설법 소방용품과 연계해서 형식과 성능 인증, 제품검사를 완벽하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형식과 성능 인증 이걸 또 크로스 시켜서 나오면 또 오류가 오답 처리할 수 있으니까 잘 연계해서 공부해야겠죠. 바로 시험 문제 탁 튀어나왔다. 그래서 소화전, 그 다음에 형식인, 성능 인증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 무지하게 강조했던 겁니다. 틀리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시험에 낼 만한 거 딱 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을 들으시면 이게 포인트를 제가 잡아주거든요. 근데 혼자 공부하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다리 긁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수업을 듣는 게 합격에 승진 시험을 합격하는 데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많이 걸릴 줄 알죠? 수업을 들으면 시간 많이 걸린다. 혼자 공부면 더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뭘 포인트를 알아야죠, 포인트를. 혼자 하면 포인트를 모르니까 진도가 안 나오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수업 딱 들면 가지를 치잖아요. 그 가지 치는 것만 딱 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쭉 배경지 쌓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가속도가 붙는 거죠. 혼자 하면 막 빠른 것 같아요. 결국은 느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매체를 이용하면 되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다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승진 준비하는데 비용을 또 절약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거죠, 여러분. 그 투자하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는 효과다. 조금 그 강의를 비용을 줄려다가 1년 더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 시간이 어마합니까, 시간. 그래서 승진 지체가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기비용이 커져버리죠, 여러분. 크게 봐서는. 그래서 딱 수업을 들으면 딱 가르쳐주고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데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매체를 이용해라. 자, 그래서 이 6번 문제 기본법 이론 페이지 52페이지 문제집 13페이지 모의고사 이해 시간 다 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이거 익숙한데? 탁탁탁탁 몇 분이 금방 풀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포인트를 잘 집어줘야 됩니다. 뭐 강사 역할이 뭐겠어요, 여러분. 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배경지식 가르쳐주고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다. 출제 이상까지 예측까지 해버려야죠, 여러분. 단순히 읽어주는 게 수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도 엄청나게 우리 소방시설법에 있는 소방용품 이 품질 관리와 함께 연계해서 수업을 다 했던 내용이죠. 그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틀리시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 다 맞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6번까지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까지 틀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자, 7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7번을 보면 소방기본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사 시험. 이것도 틀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소방기법 제1호 64페이지 문제집 154페이지 모의고사 9번. 이거
이 안전교육사 문제 틀리면 또 손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1번부터 물어보죠. 국가기술 자격 직무 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소방조사 응시 자격이 있다? 아이고, 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경력이 필요해요. 1년 이상. 근데 산업기사는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죠. 이것도 엄청나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소방 안전교육사 응시 자격 기준에서 암기를 엄청나게 썼죠. 그죠? 우리 기사는 보통 1급 것 같다. 그래서 응구사 1급 1년 이상, 산업기사는 2급 같다. 그래서 3년 이상. 간호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의용소방대 5년. 이거 엄청나게 공부를 다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을 구분하셔야 하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로부터 다음에 시험에 한장을 1차 시험 면제해 주겠죠.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2차 시험 떨어졌다. 그럼 다음에 1차는 면제하고 2차 바로 시험 보면 되죠. 뭐. 맞는지 뭐. 자, 1차 시험은 안전관리는 없습니다. 관계법령 없습니다. 자, 재난관리론, 교육학개론이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소방학개론. 이것도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이죠. 구급 응급처치론 이렇게 되겠죠. 소방학개론, 구급 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교육학개론. 이 응시자가 이 4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해서 1차 시험을 보고요. 2차 시험은 국민안전교육 실무죠. 공투 필수입니다. 2차는 소방청장 응시학 심사위원 시험률로 대학에서 소방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조교수로 2년 이상 해야죠. 조교수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임명이 추구할 수 있다. 박사학위 취득자, 박사학위. 학위를 보는 박사학위 있죠. 소방안전교육사. 취득.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도 응시자격 자격심사나 뭐 시험률로 임명될 수 있는데요. 소방위 이상.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응시자격 시험위원회 자격 기준이죠, 여러분.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7번도 틀리면 손들고 있어야 됩니다. 틀릴 수가 없죠. 너무 명백하게 2번이 답이죠. 1차, 2차를 구분하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에 1차를 면제하고 바로 2차 시험 보면 되죠. 그렇죠?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7번까지 다 맞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틀리시면 손 들고 있어야 돼. 한 문제 틀 때마다 손 한 번씩 들어야 됩니다.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8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야, 이 8번 문제도 우리 종합상실 소방서 종합상실에서 소방부 종합상실로, 소방부 종합상실에서 소방청 종합상실로 이 긴급보고의 화제가 있죠. 그 긴급보고의 화제와 관련해서 숫자 암기를 하겠잖아요. 오, 바로 시험에 나왔네요. 무지하게 이론, 문제지 뭐 이건 뭐 다 외워야죠. 숫자 외워라. 항구의 모든 총톤수가 1,400톤. 원래 1,000톤 이상입니다. 1,000톤 이상이죠. 1,000톤 이상이니까 1,400톤이니까 맞겠죠. 그러면 치과 병원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병상 35개. 우리가 뭐 종합병원이 종합병원. 5층 이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 5층 이상. 5층 이상. 병상이 30개 이상이죠. 5층 이상. 5층 이상 해야 돼. 5층 이상. 그 종합병원. 요양소. 그러면 사망자 4명 이상이고, 그다음에 부상자 5명, 연립주택 화재. 우리 사망은 몇 명이냐? 5명 이상. 부상자는 10명 이상이야, 여러분. 틀렸네요, 숫자가. 자, 창고. 지상 3층이고 바닥면적 10,000제곱미터. 창고 아니죠,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공장은 연면적이 이제 15,00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층수가 또 11층 이상이야죠. 층수가 11층 이상이 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옳은 거 몇 번이냐? 1번만 답이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외우라고 했죠. 우리 긴급보고를 해야 할 소방서, 소방부, 소방서 종합상실 상급기관의 긴급보고를 해야 할 화재들 숫자 외우라고 했어요. 사망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재산 피해기 50억, 이주민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고층 건물 11층 이상의 건축물이죠. 11층 이상. 그 다음에 이연물 제수성은 지정수의 3,000배 이상.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공장은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 항구에 메워둔 선박 1,000톤 이상이죠. 반드시 항구에 메워둬야 돼. 그래서 이 8번 문제도 틀리면 또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번까지 틀릴 수가 없어. 엄청나게 강조했던 거죠. 틀릴 수가 없다. 이거 매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이거 암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긴급보고를 화재, 그래서 종합상황실에서 상급기관을 상급기관인 종합상황실에 긴급보고를 화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그 숫자와 함께 그 대상물을 짝져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출제자들이 다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8번도 틀릴 수가 없겠죠. 엄청나게 수업 시간에 강조했고 문제도 엄청 많이 풀어봤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우리 소방기본사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소방대장의 소방활동 종사명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불 끄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한 일을 하였음에도 시도시로부터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이거 또 엄청나게 문제를 풀어봤네요. 그러죠? 기본법 79페이지, 문제집 176페이지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죠, 여러분.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3명은 지급받을 수 없어요. 그 불난집의 관계인, 그 다음에 고의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켜라. 그러면 화재 현장에 물건을 훔쳐간 사람 있죠. 도둑놈. 이거 하나 도둑놈. 도둑놈이 뭐 비용을 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방대상물의 화재, 그 다음에 재난재해, 금박기관 사항이 발생한 그 관계인, 불난집의 관계인이죠. 이 불난집은 불을 꺼지고만 해도 감사해야지. 불난집의 관계인이 같이 불을 껐다 해서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겠죠, 시주사가. 그렇죠? 고의과실로 불린 놈. 누구라 하겠습니까? 이거. 방화자, 실화자. 이놈들은 경찰서에 가서 수사받고 한번 깜빡한다 그랬잖아요. 감옥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재 구조 구역에 물건, 도둑놈이라 그랬죠, 이거. 도둑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도둑놈! 이놈한테 주지는 않겠죠, 이러고. 그래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시초부터 비용을 지급할 수 없어요.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셜리를 내가 기억하죠. 셜리가 소방활동구역 밖에서 불을 화재 진압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받아 화재를 진압하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시조사가 셜리에게. 이렇게 여기까지 사례를 제시해서 우리가 공부를 엄청나게 이론 시간에 했었어요. 이거 틀릴 수가 없죠, 이거. 그래서 9번에서 이 9번까지 여러분 문제를 틀리면 안 되겠다. 자, 1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상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공부했었네요, 여러분. 소방기본 이론의 80페이지, 문제집 119페이지, 모의고사. 야, 소방본부장, 서장, 대장은 우리가 주체죠. 소방활동을 해야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체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같은 차량, 물건을 지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가 몇 조가 생각나야 됩니까? 25조. 강제 처분이 생각나야죠, 여러분. 여기도 수업 시간에 강제 처분 엄청나게 공부했었다. 1항이 뭡니까? 화재가 발생한 우리가 있는 소방시설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 사거나 그 사용을 제한한 처벌을 낼 수 있다. 이 불난집의 강제 처분이죠. 이항 뭐예요? 그 불난집의 소방대수물 토지 외의 소방대수 토지죠. 이게 불난집의 이웃집에 대한 강제처분이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공부했었잖아요. 불난집의 이웃집에 대한 강제처분. 스타벅스 예를 들었어요, 제가. 스타벅스 예를 들죠. 스타벅스.
그 불난집 옆에 스타벅스 가게가 있어요. 스타벅스. 별다방이 있어요. 강제처분. 사망이 뭡니까? 주정제 차량.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주냐 안 해주냐, 여기까지 공부를 했다. 손실보상 X, 이거 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손실보상까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전 차량은 두 가지로 구분하죠. 합법이냐, 불법 주정 차량 이거지. 그래서 합법 주정 차량은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 공부를 했었다. 벌칙까지 공부했어요. 이 불난집에 대한 강제 처분을 그 관계인이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3년에 3천. 이 두 개는 300벌. 이렇게 벌칙까지 공부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통합적으로 벌칙까지, 손실보상, 그다음에 벌칙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공부를 엄청 했다. 그 법 제목, 이게 법 제목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우리가 암기를 하겠죠. 소방대 긴급통해,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25조 강제처분, 이 제목을 잘 암기를 하겠죠.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는데요. 이때 강제처분이잖아요. 5월석 입장에서 강제처분한다. 그래서 답이 바로 방해행위 제지 소방대 긴급통해, 위험시설 긴급조치는 아니고 강제처분이죠. 이게 25조 사망에 해당하죠. 강제처분.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깔끔하게 손실보상, 벌칙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틀리시면 절대 안 되죠. 여기까지 10번까지 다 맞아야 됩니다. 틀릴 수가 없죠. 완벽합니다, 여러분. 11번을 보자. 자, 법률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기준이 나머지 셈과다는 것. 이야, 이 벌칙도 엄청나게 공부했었네요. 소방기본법 벌칙 규정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죠. 우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상환안전을 방해한다. 100벌. 소방대 피난명령 위반했다. 100벌. 화재, 구조, 구비 필요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장난전화라겠죠, 이거. 장난전화하면 장난전화 500과. 공부했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 개폐 장치 사용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한다. 이거 이음 27조. 이음시설의 기후조치를 방해하면 이거 100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소방기본법에 있는 이 벌칙 파트에 있는 100만 원의 벌금을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100만 원 벌금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수업 시간에 무지하게 강조했고 문제도 많이 풀어봤잖아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되죠, 여러분. 또 500과가 두 개가 있죠. 이거 하나 있고 장난전화 하는 게 거짓을 알린 경우와 화재가 발생한 불난집의 관계인은 소방본부, 소방서의 관계 행정기관에 그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으면 500과야. 그렇죠. 두 개 암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벌칙 파트에서 소방 벌칙 파트 100만 원의 벌금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더니 100만 원 벌금이 딱 나왔다. 이거 뭐 너무 쉽죠. 3번 딱 답이 명확하게 벌칙이 다르게 딱 규정되어 있어요. 이거 틀리면 정말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번까지 하나도 틀리면 안 되겠죠. 자, 12번을 가보자. 자, 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야, 소방안전 교육훈련을 대상. 이야, 여러분 이거 시험 나온다고 그렇게 강조했었죠. 바로 나왔잖아요. 자,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그다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노인. 우리 여러분 이 소방청장 본부사장이 소방안전 교육 훈련의 대상은 다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아이들입니다. 영유아, 유아, 뭐 노인이 왜 나와요? 장애인 나옵니다. 이때 장애인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했었죠. 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복지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그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그냥 일반 장애인이 아니에요. 이것도 틀리면 손 들고 있어야죠. 이거 엄청나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번 문제 보면서 찍신인가? 스스로 잡벅에 빠지죠. 그래서 수업을 드신 분들은 충분히 알 겁니다. 알겠죠? 틀리시면 안 되죠, 여러분. 무지하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대상. 드시면 안 되죠. 그래서 초중류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그래서 노인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법이 개정됐어요. 이게 장애인이 없었는데 이 장애인보호법, 그냥 일반 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라 반드시 단서가 있어. 이 장애인복지 시설에 거주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한해서 소방안전교육 훈련 대상자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출제가 됩니다, 이거. 이제 변형해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4번을 살짝 바꿔가지고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 12번은 또 나올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2번까지 틀릴 수가 없죠. 틀릴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13번을 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소방 기본법 내기죠. 소방기 소방 기본법은 틀리면 안 됩니다. 다 만점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소방 기본법은 이번에 다 만점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13번은 이제 화재 예방법이죠. 화재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의 근무자 거주자. 이거 시험 나온다고 엄청 강조했죠. 예.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근무자 거주자에게 소방교육 훈련을 연일 이상 실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이냐? 소통피, 소통에 피가 난다. 소통피. 이렇게 암기를 해라 했잖아요. 소통피. 안 봐도 비디오. 근데 이 소통피도 중요하고 이 피난 훈련을 또 가르쳐야죠. 이 피난 훈련을 우리가 소훈련, 통보훈련 나오면 바로 틀려버리죠. 소원에서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단 훈련을 포함하는 건 이 피난 훈련이야. 다음에 문제는 이 피난 훈련을 살짝 뭐 통보 훈련이나 소훈련으로 살짝 바꿔놓아서 나오면 틀리겠죠. 그래서 소방안전 대상물의 관계인이 근무자 거주자에게 실시하는 소방교육 훈련은 세 가지가 있다. 소통피. 이렇게 암기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공부했었죠.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야 이게 뭐야?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익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문을 보면서 공부했던 내용이 다 나와야죠. 저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 환청이 소통피가 들려야 되는데 들렸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소화훈련, 통보훈련, 피난훈련 이게 답이겠죠? 근데 너무 쉽게 냈어요. 더 디테일하게 냈어야 되는데 이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소방장 문제에서 나왔더라고. 그 다음 봅니다. 자,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다 사지선다로 했는데 이건 좀 쉬운 문제였죠. 소통피 13번 문제. 그 13번까지 틀릴 수가 없죠, 여러분. 자, 14번을 봅니다. 그래서 화재법 이론이나 문제집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소방시설법이네요. 성능유지 설계. 야, 이 성능 항상 우리 소방법령의 시험 문제는 항상 대상 범위예요.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상 범위. 보통 대상 범위는 대통령이 다 정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 대상 범위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특히 성능유지 설계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렇게 강조했었죠. 그 성능유지 설계 우리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죠? 그다음
지하층을 제한 주소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그다음 지하층을 포함한 주소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특정 소설.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선이 10개 이상. 이거 다 외워야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선이 10개 이상. 성립 설계. 그다음에 철도 시설, 공항 시설, 도시철 시설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렇죠? 지하환경 보관축물. 그다음에 우리 터널이 있어요. 터널. 성립 터널, 수저 터널. 그다음에 길이가 5,000m의 터널. 그다음에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이고, 그다음에 3만 제곱미터 이상. 창고 시설이죠. 이거 암기를 다 해야 됩니다.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야. 숫자. 자, 그래서 숫자를 보자. 연면적이 20. 이 철도 시설, 도시시설. 이건 3만. 그러면 공항 시설 3만. 그렇죠? 그러면 더하면 얼마입니까? 23을 더하니까 26만이 되겠네. 26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틀리면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흥, 니은, 디귿의 합을 구하라. 그죠? 합산을 해라. 그래서 20, 그다음에 3만. 너무 쉬운 문제인데. 성리주의 설계. 기억하셔야죠. 알겠죠? 그래서 성리주의 설계는 또 시험에 나옵니다, 뭐. 근데 이 성리주의 설계는 말이죠. 이게 다 신축의 하나죠. 신축. 성리주의 설계라는 특정 건물 범위 딱 해서 여기다가 이 특정 건물에다가 하나를 더 쓰면 더 문제가 더 깔끔했을 텐데 신축의 하나다 이렇게. 제가 출제자라는 놈에 이거 꼭 써놔야죠. 하나다. 신축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줘야 깔끔합니다. 성리설계는 신축 건물이 하나니까.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성리설계 대상 범위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성리설계와 관련된 그 절차, 신고, 성리설계 신고, 변경 신고, 사전 검토 이런 절차 프로세스가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상 범위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런 절차들, 검토 평가에 대한 절차, 신고에 따른 변경 신고에 따른 사전 검토에 따른 그 디테일한 이제 절차들이 좀 내줘야죠. 이거 너무 대상 범위 쉬운 문제였죠, 여러분. 자, 그래서 14번까지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론에서 많이 다뤘고 시험 나온다고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14번 문제는 다 맞았을 생각됩니다.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15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하는 법률 시행령상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야, 형식승인 대상. 이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방용품의 종류 1호부터 2호, 3호, 4호가 있고 행안부로 정하는 5호가 있잖아요. 5호에 있잖아요. 1호가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기기, 2호가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기기, 3호가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기기,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약기기죠, 제품. 5호가 이제 그 밖에 행안부로 정하는 것, 이 약제입니다. 4호는 이제 소화약제나 방염제 이런 약품을 말하죠. 자, 발신기 대충 정하죠.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기기에다가 누전기무기도 마찬가지. 피통객, 피난구기 등 통로기 등 객승인 중이죠. 휴령 비상조명 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소방용품이 아니죠. 피난구조설비는 휴령 비상조명 등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하는데요. 피난구조설비 중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 중 공기호흡기입니다. 알겠죠? 공기호흡기가 딱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예비조능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이게 바로 피난구조설비에 들어있는 소방용품이죠. 이 피난구조설비 중 인명구조기구 방방공인 중에서 유일하게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게 공기호흡기. 알겠죠? 그걸 딱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소화설비, 그 다음에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으로 사는 제품기기, 그 다음 그 밖에 행안부력.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었다. 그래서 15번도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은 소방체의 형식승인,
과 재보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 행안부로 정하는 소방용품들은 성능 인증, 의무적이죠. 재보검사. 우리가 앞에 문제 풀었던 내용 비상소장치와 함께 정리를 딱 해놨어야죠. 그래서 이 문제도 틀릴 수가 없다. 그래서 15번까지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16번으로 하죠. 자, 16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하는 법률 시행 여상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 이 우리 과태료 개별 기준도 엄청나게 공부했었죠. 소방기본법 개별 기준, 그다음에 화재방법 개별 기준, 소방시설법 개별 기준, 과태료한 개별 기준을 그 중요한 내용들 다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방염대상부품은 방민선능기 기준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300과죠. 그러나 개별 기준에서는 위반에서 상관없이 200만 원의 과태료 때립니다. 이건 전부 다 300만 원 과태료. 이건 200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잘 외워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소방교, 소방법령 2에서 틀릴 만한 것은 16번 하나. 개별 기준. 이거 다 쭉 다 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었죠. 들으시면 안 되는 문제인데요. 저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맞췄을 거고,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킬러 문제다. 항상 이 과태료 개별 기준은 킬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것도 맞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다수가 많이 틀렸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공부 잘하신 분들은 다 이거 맞았을 거죠. 그래서 이거 16번 하나만 여러분들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또 에티켓으로 출제자의 에티켓으로 하나 틀려주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맞아버려야죠. 이 개별 기준 법상이 300만 원의 과태료인데 개별 기준에서는 위반에 상관없이 200만 원의 과태료라는 것. 4번이 답이 되겠다. 16번에 4번. 그래서 이거 하나만 틀려야 됩니다. 만약에 틀린다면 이거 16번 하나. 이게 킬러 문제라고 출제가 냈겠죠? 그래서 취재하면서 웃으면서 이거 틀려라 냈겠죠. 근데 여러분들 다 맞았을 거야. 자, 17번을 봅니다. 자, 소방시설 설치 관리하는 법률 시행 여상 우리 수용인원 3점 한번.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운동시설은 우리가 4.6 그러죠? 문화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강당은 4.6으로 나눠지고요. 문화시설 1.9? 우리가 문종은, 강당, 문종은 이건 4.6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문화시설, 운동시설. 그래서 2번이 틀려버렸네요. 침대가 있는 숙박시는 해당 건물에 종사자 수에다가 침대수를 더해주고 2인용은 2개로 보는 거죠. 침대가 있는 숙박시는 이제 종사자 수에다가 받아문제 하기를 3으로 나눈 걸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너무 쉬운 문제네요. 2번이 바로 틀렸네요. 우리 강의실, 교무실, 실습실, 상담실, 휴게실은 받아문제 합계를 1.9. 이때 이 받아문제 합계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게 뭐냐? 화장실 면적, 복도 면적, 계단 면적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포함돼서 빼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리면 안 되겠다. 다 만자 문제죠? 쉬운 문제였어요. 자, 18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련 법률상 화재 안전사 결과 공개할 수 있는 사항. 야, 이것도 엄청나게 공부를 했네요. 문제도 다 있고. 우리가 문제 풀었어요. 이 암기 공식을 제가 제시해 줬죠. 이, 설, 피, 대. 이 대통령이죠. 재선진. 자, 위설피대 재선진. 근데 화재 발생 행정처벌은 없어요, 여러분. 1번이 답이네요. 먼저 1번이 딱 나와야죠. 소방시설 설치, 위치. 그다음에 피난시설, 피. 이 나왔네요. 위설피가 나왔네요. 재선진, 이음물 제수 등이죠. 설치 관한 사항. 그다음에 소방노리자 보자 선임 현황에 관한 사항이죠. 화재방 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이죠. 알겠죠? 그걸 공개할 수 있어요. 위설피 대 재선진. 위설피 대 재선진. 이 대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죠. 위설피 재선진. 위설피 대 재선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다. 이거 우리 제 수업을 듣지 않는 분들은 많이 틀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맞았을 걸로 압니다.
암기 공식을 다 가르쳐 줬거든요. 이설피. 이설피가 나왔네요. 위설피. 위설피 대 재선진. 위설피 대 재선진. 이렇게 암기했어. 여러분들 다 맞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설피 대 재선진. 자, 1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번은 우리가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대사물의 범위죠. 이것도 틀리면 자,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틀릴 수가 없죠. 엄청나게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강조를 했었다. 옳지 않는가?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장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창고시중 물류터미널. 이야, 너무한다. 자, 우리 복합건축물로서 지하철 제한 초수가 11층 이상이야, 여러분. 복합건축물로서 지하철 제한 층수가 11층 이상이 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지하철 포함이 아니라 지하철 제한. 연면적 3만. 근데 창고시설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접해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 틀리면 또 손 들고 있어야죠. 시험 나온다고 엄청나게 우리가 강조했고 이거 반드시 나온다. 대상 범위는 무조건 나온다. 성립 설계 대상, 그다음에 관리권이 분리된 특정 범위.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무지하게 강조했던 바로 시험에 나왔잖아요. 틀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19번도 여러분들이 다 맞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2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야, 20번 문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련 법률상 연면적 10,000제곱미터인 소방안전시설물 중 소방안전 보호자를 선임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야. 원래 소방안전 보조자는 기본적으로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가 넘어야죠. 특정 아파트 제한. 아파트는 이제 300세대 이상을 넘을 때 보조자가 선임하는데요. 그 면적과 상관없이 선임한 대상이 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강조했죠. 저희 암기 공식이 있잖아요. 기수의 노수. 기수가 노숙할 때 보조를 둔다. 우리가 일명 딱가리를 둔다. 이렇게 하죠. 기수의 노수, 기숙사, 공동주택 기숙사, 수련시설, 의료시설, 노이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이 있네요. 노이자시설이 있네요. 기숙사 있네요. 문화집시설은 없잖아요. 기수의 노수. 0.1초각이었죠. 기수의 노수. 0.1초각. 그래도 거의 틀리면 안 되겠죠. 이게 너무 쉬운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 이론에서 그렇게 암기 공식을 통해서 공부했고 문제집에서도 풀어봤고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봤고. 야, 정말. 그래서 20번까지 여러분들이 그 개별 기준 혹시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맞아야 됩니다. 자, 21번. 이 문제도 틀리면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특별관리시설물 안전 등급에 따른 화재방 안전진단 기관의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야, 우리 화재방 안전진단은 최초 5년에 받아야죠. 즉 건축물 사용 승인이나 또는 완공부 사를 받는 것부터 5년이 지난 해, 5년이 속한 해죠. 5년이 지난 해에 속하는 해에 최초 이 진단을 받아야 돼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이 진단기관과 안전원에서 등급을 결정하겠죠. A, B, C, D. A는 우수. 이 안전 등급이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이거 틀리면 진짜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양호. 불량, 아니 보통 미흡, 불량. 자, A 우수를 받으면 6년. 6년 지난 해에 다시 한번 받으면 되죠. 최초는 5년이에요.
5년, 최초 5년 건축물 사용 승인 또는 완공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속하는 해에 처음 실시하고 그때 등급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A, B, C, D. A 등급을 받았다. 최초 A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6년이 지난 해에 실시하면 돼요. 그 B, C 등급을 받았다 하면 5년. D, E 등급을 받았다 하면 4년. 그래서 5, 6, 5, 4. 근데 3년이 나왔다. 야, 여기 보세요. 6년, 5년, 4년인데 3년은 없어요, 여러분. 딱 보자마자 뭐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4번에 딱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 틀릴 수가 없죠? 틀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공부했었다. 그래서 안전원과 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이런 진단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이런 안전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 안전진단을 받는 시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수 등급이 좋으면 기간이 길어지고 등급이 안 좋으면 기간이 짧아지겠죠. 받는 해가. 그래서 3년은 없어요. 4년입니다. 자, 22번으로 가죠. 자, 특정 소방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 건물에 설치 관리하는 소방실의 종류 중 자동화 탐설비. 이야, 이 자동화 탐설비 틀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설치하는 옳지 않는 거, 틀린 거 골라라. 이야, 이론에서 공부를 했고 문제집도 풀어봤고 모의고사 또 풀어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수험생들이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너무 소방시설이 많아가지고 공부하기 어렵네요 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스프링클러 외워라. 간이 스프링클러 외워라. 그 다음 단독경보의 감지기 외워라. 물 부무등 외워라. 자탐 외워라. 자동화 탐사 외워라. 이 몇 개만이라도 외우고 가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만 해도 달달하고 가라. 바로 시험 나오잖아요. 제가 또 가지도 쳐주잖아요. 정말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보고 가라. 정말 모르면, 정말 힘들면 이것만 보고 가라. 내가 공부하신 분들은 다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공부해야겠죠. 바로 자탐이 나왔어요. 전동시에 설치하죠. 조선원 산후조리에 설치하죠. 전기지향실에 설치하죠. 숙박시설의 모든 층에 설치하죠. 6층 이상일 때 설치하죠. 근데 제가 터널을 정리해 줬죠. 터널. 모든 터널의 소화기구. 그럼 500m는 무조건 경보를 내라. 1000m 송자래. 이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준 내용들을 나달시 이 실탄입니다. 이게 바로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버려요. 1000m 이상 송자네. 그래서 자탐을 다 몰라도 이것만 터널만 하셔도 풀 수 있었잖아. 연결 송선 설비, 정원탐 설비, 옥리선 설비는 터널이가 몇 메타 이상? 1000m. 근데 500m 이상이 나왔네요. 바로 틀려버렸죠. 바로 풀 수 있잖아요. 이 500m 이상일 때는 무조건 경보를 올려라. 삐용삐용삐용. 그래서 터널을 다 정리해 줬잖아요. 모든 터널. 500m에서 터널, 1000m에서 터널, 예상교통량, 경사 특설고려하는 행암으로 전환 터널, 옥내체물. 그 다음에 우리가 성리주의 설계 대상 신축 일대 터널, 수제터널과 길이가 5000m 이상 터널. 와, 이것만 해서도 이번에 장문제부터 많이 풀 수 있었는데. 터널. 틀리면 안 되겠지. 많이 하겠네. 너무 쉬운 문제였죠. 너무 쉬웠어요. 선지가 너무 쉬웠어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송자네만 알면 되는데. 저의 여친 3명이 있었다 그랬죠. 노수희, 차주희, 송자네. 천송자가 있었습니다. 들으시면 안 되겠죠. 23번 문제. 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회 경제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이야,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중 빈칸에 달래요.
이 소반전 특별관리 시설물도 이러면 숫자를 잘 기억해야겠죠. 우리 전통시장,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은 점포가 몇 개 이상? 500개 이상. 500개가 딱 나와야죠. 일단 1, 2번은 제껴야죠. 그 물류터미널 있죠? 물류창고. 연면적이 얼마? 10만이 넘어야 돼요. 물류창고. 10만. 그렇죠. 물류창고. 그러면 영화 사용관 수용 인원이 몇 명 이상? 1000명 이상이야죠. 1000명. 그렇죠. 그래서 500. 연면적이 10만. 그 영화 사용 1000명. 4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우리 소반전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한 대상에서 숫자가 있는 게 3개밖에 없어요. 그 3개를 꼭 외워야죠,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출제자가 숫자를 가지고 딱 항상 이 빈칸치기 문제. 그래서 항상 시험에 빡센 빈칸치기 문제가 나오니까 숫자를 제대로 암기를 하라겠죠. 이 문제도 이론에서, 문제에서, 모의고사에서 엄청나게 풀어봤던 문제죠. 들리시면 안 된다. 자, 24번 문제를 봅니다. 자, 특정선의 관계인이 특정선에 설치 관리하는 소화시설 종류죠. 간이 스프링클러가 나왔네. 아, 이번에 자탕과 간이 스프링클러가 소방기가 나왔네요. 제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5개만 외우고 가자.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단독 규모의 감지기, 그다음 자동화 탐설비. 그것만 보고 가라. 이 간이 스프링클러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출제에다도 양심이 있어요. 그 많은 걸 다 한 번에 내기는 힘든 거예요. 자기도 못 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강조했잖아요. 이 정도는 꼭 외우고 가라. 왜냐? 거기서 걸려야 다. 간이 스프링클러. 옳지 않는 것. 우리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에 있는 시설. 교육시설 합소, 연면적이. 이건 의원 측간 한의원이죠. 입원실이 있는 것. 숙박시설이 사용되는 바다면적 뭐야? 1000? 숙박시설은 여러분 스프링클러 설비는 600이 넘어야 돼. 바다면적 600이 넘어야 스프링클러 설치한대. 그러면 1000이 넘으면 스프링클러 설치하던데요. 아니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할 때는 300 제곱미터 이상 600 제곱미터 미만이야죠. 이 숙박시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법이 개정돼. 전에는 생활용 숙박시설에서 받으면 600제곱미터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1000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숙박시설이 바로 틀렸다. 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받으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렇죠? 근처에 근처에 간이 스프링을 설치한다. 강조했었죠. 조선 사는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설치하죠. 꼭 기억하시는데요. 숙박시설이 틀려버렸네. 이거 엄청나게 강조했었어요. 간이 스프링클러. 이거 틀릴 분은 한 명도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들으시면 안 된다. 자, 그다음 25번입니다. 우리 소화수조, 저수조, 이 상수 소양 설비입니다. 우리 소화용 설비.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론, 객관식 문제 풀면서 이것도 상수 소양 설비. 이 숫자를 외우라고 했어요. 상수 설비에 설치하는 특정 부분부터 대지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180m. 180m 이내 항상 수도 배관 지름은 75mm라고 그랬죠. 75mm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하나다. 180m 이내에 75mm 이내 상수도 배관을 설치하는 지역에는 소화수조, 저수조를 설치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다. 대지 경계선 180m, 75mm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경계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수 소형 설비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다. 그래서 이 25분 문제도 여러분들이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상수 소형 설비도 본문이나 수업을 지신 분들은 많이 문제도 풀어봐고 강조도 했고 숫자 잘 체크해야겠죠. 180과 75만 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180, 75. 그러잖아요. 180, 75. 180m 이내.
그래서 이 25분 문제 틀리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소방교, 우리 소방법령 2 정말 틀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틀리면 개별 기준 하나 틀렸다 보고, 그 다음에 25문제 틀렸다 하면 2문제, 아무리 많이 틀려도 2문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1문제 아니면 만점 맞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법령, 소방교, 소방법령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좀 수업을 듣고 문제 풀고 조금 공부 좀 어느 정도 하셨으면 충분히 고득점 다 맞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점 맞으신 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공부를 시간을 많은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시간이 좀 부족한데 그 부족한 시간을 잘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꼭 좋은 성과가 내야 되는데요. 이번 시험 이제 합격자 발표가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합격을 바라면서 이번 소방교 승진 시험 문제 우리 소방법령 2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거의 고득점 많이 틀려야 하나. 정말 틀리면 2개까지. 근데 2개까지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만점 맞던가 한 문제, 한 문제까지입니다. 딱 한 문제. 만점 아니면 한 문제. 더 이상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시험이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희 수업을 듣고 공부를 복습을 잘 해줬으면 충분히 다 만점 아니면 하나 이렇게 틀리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제 수업을 안 듣고 다른 하신 분들은 많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건 제 상관은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식구들이 다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만족한 수업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합격을 바라면서 23년 소방교 승진 기출 소방문형 2 이런 기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